감독과 번역가가 만나서 토크를 하는 토크쇼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윤입니다. 한류 문화 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번역가와 또 원작의 창작자가 함께 만나서 한국어 번역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콘텐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이건우 감독님의 2018년도 작품입니다. 이별의 목적. 번역된 언어는 일본어인데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함께해 주실 이건우 감독님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번역 콘테스트에 일본어 번역 작품으로 이 이별의 목적이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굉장히 얼떨떨한 기분이었고요. 왜 제 작품이 뽑혔는지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영화제도 딱 한 군데밖에 나가지 않고 작년에 이제 겨우 개봉을 하긴 했지만 워낙 관객 수가 적었어가지고 본 사람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 달시파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네, 한국 영화 다 본대요. 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일본 영화를 볼 때 그 봤던 아기자기함 이런 게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된 선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방아 선생님, 일본어 작품으로, 번역 작품으로 이 이별의 목적을 선정을 했을 때 시험 문제 낼 때 어려운 문제 내잖아요. 학생들 틀려라 약간 이런 심정으로. 그래서 선정을 하신 건지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특별히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번 번역가 신인 발굴이라는 취지에 맞는 재치와 센스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선에서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치와 센스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제2회 신한류 문화 콘텐츠 번역 콘테스트 영화 일본어 부분에서 우승을 하신 분입니다. 다치와나 미카 씨 소개해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상하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정말 수상할 줄 몰랐고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다. 잠깐 수상 소감 말씀해 보시죠. 정말 그 연산 번역을 하고 싶다고는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기로? 저는 어머니가 사실 그 1차 한류 붐이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부터 한류 팬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거의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셨어서 뭘 보셨어요? 전국의 계단을 권상우 씨 팬? 그러면 그거를 보고 저도 자연스럽게 같이 보게 되면서 한국어를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중학교에 올라가서 동방신기 팬이 됐어요. 제가 동방신기. 공부하게 됐습니다. 누구 좋아하셨어요? 윤호 씨를 윤호윤 씨를 좋아하셨군요. 그 동방신기 덕분에 그 덕분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 한국어만 공부하는 팬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통번역 대학원까지 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영화도 많이 봐서 번역가라는 일에 관심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뭔가 일을 하면서도 한국어를 이대로 안 하는 게 너무 아쉬웠고, 더 뭔가 기회가 있으면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이제 그망을 두고 한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강박원 선생님. 네. 좀 특이한 번역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네네. 부분에서 특이했나요? 전체적으로는 다른 음모자에 비해서 엄청 과감한 면이 있었어요. 독특한 면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제가 미래 예측형 번역이라고 미래 이름을 예측형? 네네, 만들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수환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여자친구가 물을 끼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바로 앞에서 여자 주인공이 저런 새끼는 그냥 거시기를 확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카 씨는 아주 독특하게 다음 장면, 물을 끼얹는 장면을 예측할 수 있는 대사로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건우 감독님도 자막을 넣으셨다면서요, 본인이 직접. 그건 이제 혹시라도 일본 쪽에 네, 영화제라든가 상영될 수 있는 기회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서 네, 제 그냥 능력껏 네, 넣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상영회를 보시면서 저는 까막눈이지만 이해를 하셨을 텐데 어떠셨어요? 방금 그 강방화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감함을 저도 느꼈거든요. 생활 언어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대사를 치는데 이 긴 거를 리드미컬하게 굉장히 잘 표현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두 분이 모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독특했다, 뭐 미래 예측성, 리드미컬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그 수항이 회사에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와서 자기소개를 오늘부터 하는 신세지게 된 장면이 있는데 음. 그 부분이 한이라고 합니다. 전 어려웠습니다. 번역을 할 때 정해진 글자 수가 있는데 말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 내용을 다 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글자 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 뭐 정해진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어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는 2줄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한 줄에 13글자에서 14글자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1초마다 4글자. 1초마다 4글자. 네. 그래서 네. 그 제한 안에서 번역을 하시는 게 아주 어려운 작업인데 미카 씨가 잘해주신 거죠. 최고 능력자셨네 지금 보니까. 아까 자빠져라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번역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 것들이 나왔나요? 원래 이제 길 가다 확 자빠져라 막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직역을 일본어를 다시 직역을 하자면 넘어져라 라는 게 제일 많았고요. 아, 넘어지면 안 돼요. 자빠져야 돼요. 또 어떤 예가 있었나요? 특이한 거는 말에 걷어차여서 죽어라라는 네? 것도 있었고요. 더 특이한 걸로는 바나나 껍질이라도 밟아라. 그래서 유역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이제 힘들었던 부분 어, 어떤 게 있나요? 아까 그 역을 네네. 그 부분도 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어는 상대적으로 한국어보다 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네, 네. 많지 않아서 그 뉘앙스와 그 느낌을 어떻게 살리면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욕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 아까 차 바저라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 말청이라든가 인간 말청. 그런 말들이 어려웠습니다. 미카 씨는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저는 사이테노 오토코네라고요. 최악의 남자네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약하다. 2% 부족한 느낌인데. 근데 우리 감독님도 번역을 하셨잖아요.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감독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을 때 자빠져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넘어져라. 넘어져라. 가장 많이 했던 아. 그 패턴으로 했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우리 감독님 번역본은 어땠는지. 그러면은 우리 강마호 선생님께서 다 읽어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원문을 제대로 살렸다라는 면에서는 정답이고요. 근데 자막 번역에서는 탈락입니다. 아, 단호하시네요. 다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미 같은 것도 어미의 뉘앙스도 아주 자세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가 번역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뭐 이런 거예요. 과연 이 문화를 잘 이해하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오빠란 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번역들을 할까요? 아직까지는 오빠라고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직역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번역가들은 이름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아예 안 부르거나 뭐 한류도 있고 해서 좀 아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빠라고 부르고 싶어서 한국에 유학 온 친구들을 저도 몇몇 알고 있어요. 미카 씨 혹시 네, 저도 오빠를 쓰고 싶었어요. 아 진짜요? 동반신기 윤호 씨가 네. 오빠라고 불러. 아 오빠라고 네, 부르고 네. 싶어요. 여기서 한번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가보시죠. 동반신기를 중학생 때 만나지 않았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준비하셨네요. 보니까는 준비를 하신 부분으로 사실 이제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연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장면에 이걸 넣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뭐 요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미카 씨는 좋은 번역자가 돼서 우리 이건우 감독님하고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고 싶습니다. 어떤 번역가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원문의 뉘앙스나 분위기, 느낌을 최대한 살려서 최대한 일본어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번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제가 소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선생님. 이번 콘테스트가 제2회를 맞이했는데요. 한국에 재밌는 콘텐츠가 엄청 많아서 그게 더 널리,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고 번역을 하는 사람, 번역이라는 작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감독님. 번역자의 중요성을 되게 새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언어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영상에 더 집중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느냐는 사실 되게 창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영상 편집자만큼이나 번역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미카 씨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독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작품을 번역할 수 있는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번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창작자와 이제 관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다른 언어권,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제2의 달씨밖에 그런 신인 번역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